네, 안녕하세요. 토스페이먼츠 보안 정책팀의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서 발표한 주제들이 사실 관리 체계를 뭔가 잘 수립하셨거나 아니면 관리 체계를 잘 운영하기 위한 어떤 내부 플랫폼 프로덕트에 가까운 주제들이었는데요. 제가 드릴 이야기는 조금은 더 방향성에 가까운 대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편하게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AI 시대의 보안 정책 담당자라는 주제로 우리가 반복적인 업무 속에서 어떻게 자동화와 판단 중심의 일로 전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안 정책 담당자 분들 여기 많으시죠? 비슷한 고민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것 또 물어보냐, 이것도 점검해야 될 시기가 왔냐 같은 순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네. 정책 재개정부터 개인정보나 정보보호 관리 체계 운영, 그리고 여러 조직의 보안 문의 대응까지 실제로 우리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인데요. 보안 정책팀의 하루를 풀어보면 사실 이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업무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의 하루를 뭔가 지배하는 반복된 루틴이라고도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또 팀에서 이런 얘기를 듣기도 하고 저도 고민을 하는데요. 성장에 대한 우려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반복적인 일들은 내 성장에 도움이 안 되는데, 내 가치를 올리는 도움이 되지 않는데, 또 서비스 오픈 일정이 촉박한데 내가 늦어져서 병목이 되는 것은 아닌지, 또 반복되는 문의나 점검, 비슷한 답변에 수십 번 답변한 일들. 그래서 밑에 보시는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로 인해서 또 새로운 성과나 어떤 기여에 대해서 내가 이바지하는 거가 없을 것 같은 느낌. 또 규제를 준수하는 거에 너무 편중돼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회사의 보안성 향상에 영향을 잘 미치고 있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가끔 이런 고민이 있을 때 내가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못 쓰고 있다라는 의욕저하로 찾아올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재밌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저희의 뇌구조가 좀 이렇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왼쪽 위에 보시는 것처럼 보안과 그 사업의 비즈니스의 민첩성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속도를 늦추지 않고 최적화된 통제들을 제공할 것인가, 또 기술 조직이나 비기술 조직들한테 똑같이 어떻게 우리의 요구사항들을 잘 전달하기 위한 소통을 할 것인가, 그리고 하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일관성, 반복적, 이런 대화 워딩들도 보이실 텐데요. 네. 체크해 놓은 부분처럼 이 부분들은 AI나 기계가 대신 할 수 있는 반복의 영역인 것 같았습니다. 절차적 일관성을 유지하며 일을 해내는 일들, 반복적인 요청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들, 또 그 규제나 어떤 내규에 따라서 일관성인 기준으로 명확한 보안 요구사항을 팀원들한테 전달하는 일들.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AI가 우리의 일을 대신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루틴을 대신하게 하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남은 리소스를 우리가 더 잘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전환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작은 사례들을 몇 가지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AI를 이용한 보안 정책 업무의 효율화와 자동화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보안 업무 혁신을 위한 세 가지 동력을 이미지처럼 표현을 해봤는데요. 잘 알고 계시고 잘 쓰고 계시는 AI, 인공지능, 그리고 대규모 언어 모델인 LLM, 그리고 업무 자동화를 위한 워크플로우 오케스트레이션입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지금까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확인하던 업무를 정확하면서도 빠르게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로 인해서 보안 정책 담당자나 팀원들이 지식에 대한 어떤 검색 속도가 향상될 수도 있고, 지식 접근성이 향상될 수도 있을 것이고, 반복적인 FAQ나 단수 소통은 봇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응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 업무의 일부를 자동화해 가서 업무 효율을 높이는 것을 좀 기대를 했습니다. 팀에서 적용하고 또 실험하고 있는 간단한 사례들을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결국 사람이 해야 되는데 AI가 정책 업무에 도움이 될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됩니다. 되니까 말을 하고 있겠죠. 네. AI가 우리를 대신한다가 아니라 AI가 반복을 자동화하고 우리가 판단을 맡는다는 관점에서 가능합니다. 네 가지 활용 사례입니다. 첫 번째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주요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오는 것들. 두 번째는 학습된 정보를 기반으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는 봇을 활용하는 것. 또 반복적인 업무를 자동화한 사례.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사전에 정의된 업무 플로우대로 돌려서 어떤 계약서 검토를 자동화한 사례입니다. 첫 번째 사례인데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결정문 수집입니다. 여기 개인정보 담당자분들 계시면 공감하실 텐데 개인정보는 상황과 맥락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지기도 하죠. 과거에는 어떻게 처분되었지 비슷한 사례가 있었나를 검색해 보시는 일들이 있으실 텐데요. 찾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많은 양의 내용을 일일이 읽어야 했습니다. 사실 이 자동화의 이야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데요. 저 위에 보시는 한 분의 개인정보 담당 팀원이 업무 자동화 학습하러 가시더니 이걸 만들어 오셨어요. 본인이 필요해서 만들어 오셨는데 수작업으로 매번 계보위에 들어가서 조회하던 것들이 이제는 매일 신규 결정문이 나오면 자동으로 수집되고 또 핵심 내용을 요약해서 매일 아침마다 저희 팀에게 메신저로 발송해주고 있습니다. 손으로 하던 것을 AI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죠. 간단하게 좀 설명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는 M8N이라는 자동화 도구를 쓰고 있는데 그 자동화 도구에서 수많은 노드들이 있지만 파란색부터 보시면 간단합니다. 매일 일정 시간에 신규 결정문이 올라왔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공 오픈 API를 활용해서 결정문들이 새로 올라왔는지 올라왔다면 본문이 무엇인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AI가 그 결정문을 읽어서 핵심 내용들을 하단에 보이시는 출력 형식에 따라서 우리가 알고 싶은 형태로 가공을 해주고 우리에게 메일 메신저로 발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을 챗봇이나 또 다른 형태로 쓰기 위해서 아카이빙하는 절차까지 구현되어 있습니다. 사실 노드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하는 일들의 연속이라 볼 수 있을 거고요. 두 번째는 보안 정책팀 어드바이저인데요. 우리가 내부의 보안 정책을 만들거나 팀원들의 어떤 답변을 응대할 때 내부 정책 문서나 관련 가이드, 해설서, PDF 많이들 열어 보시잖아요. 그 맥락에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법령, 시행령, 해설서, 뉴스, 법제 동향, 아니 우리 내규들, 아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업무 가이드들을 미리 학습시켜 놓고 봇을 달아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앞선 발표에서 그 프리보와 비슷할 것 같아서 좀 겹치는 부분은 제외하고 말씀드리면요. 아주 단순한 예시로 좀 말씀드리면 어떤 개발자분이 우리에게 암호화 어떤 필드들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계보법에서는 어떤 걸 암호화하라고 있고 신정법에서 어떤 걸 암호화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기계가 대답하면서 AI가 대답하면서 컴플상에 있는 일반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 내규나 우리의 어떤 운영 원칙에 따른 답변까지 더해주는 이런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개인정보 수탁사 점검 어시스턴트라는 내용인데요. 제가 일하고 있는 토스 페이먼트는 전자결제 피지업을 하는데 B2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정보 수탁자고 매년 수백 건의 개인정보 점검 요청이 발생합니다. 아마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하시는 분들 그 고통 아실 텐데요. 네. 그래서 이 부분도 간단하게 자동화를 해봤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차피 물어보는 질문들은 다 정보보호 관리 체계나 안정성 확보 조치 내용이 있을 거라서 통합 체크리스트 학습시키고 제가 수년간 대응했던 내역들, 현황들, 그리고 내규들 좀 학습시켜 놓은 상태에서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어떤 업무 요청이 왔을 때 AI가 먼저 그 내용을 가지고 검토 초안을 만들어줍니다. 현황을 작성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증적 자료들을 매핑해주게 됩니다. 이전에는 사람이 저희 개인정보 담당자 팀원들이 어떤 서비스에서 발생한 요청인지 또 어떤 체크리스트별 어떤 답을 달아야 할지 현황을 쓰고 증적을 붙이던 일들을 이제 AI가 처리해서 초안을 생성해주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개인정보 담당자 팀원분은 최종 검토만 하고 고객사나 내부 팀원에게 전달하는 우리가 사람이 하는 역할만 챙기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대응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졌고요. 품질은 표준화되었고 또 반복적인 대응에 지쳐가던 담당 팀원들의 피로감은 조금 줄어들 수 있었습니다. 신규로 입사한 팀원들한테 이런 일을 드려도 이미 현황을 알고 있는 듯하게 답변하는 그런 결과물도 더해질 수 있었어요. 마지막 사례인데요. 보안 영역 계약서 검토 어시스턴트입니다. 보안 정책 담당자에게 계약서 검토 이것도 되게 어려운 일인데요. 계약서 갖다 주고 무엇을 검토해야 하는가? 이거는 이 계약서에서 우리 보안 정책팀 어떤 것들을 챙겨야 하는 고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계약서 검토도 AI를 활용해서 이 계약서가 우리가 보안 통제 영역에 어디에 분류될지 자동으로 진행하고 또 체크리스트 기반으로 검토하도록 진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금융 규제를 받다 보니 왼쪽에 보이시는 개인정보 처리 위탁 외에도 금융회사의 정보 처리 위탁이나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된 것들, 또 외부자 보안에 관련된 이런 요구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그 요구사항에 따라서 계약서에 반영해야 될 내용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본 계약이 발생하면 그 본 계약서의 내용을 AI가 판단하고 내용을 요약하고 저희가 사전에 정의해 놓은 어떤 영역에 포함될 수 있는지 분류를 해주게 됩니다. AI가 이런 역할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킨 일을 잘 이해하도록 프롬프트를 잘 설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아직도 좀 테스트 중이고 실험 중인 거라 완전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런 역할들을 좀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분류 로직입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정보 처리 위탁이 발생하는지, 개인 신용 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이나 제공이 발생하는지, 또 금융회사의 어떤 금융 데이터의 위탁이 발생하는지, 클라우드를 이용하는지, 아니면 뭐 사람이 들어와서 외부자 보안에 대한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영역들을 좀 분류해주고요. 거기서 이제 핵심 역할의 파란색으로 보이시는 각 계약의 분류 영역별로 반영해야 될 사항들을 체크해주게 됩니다. 예를 들면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위탁자와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반영해야 될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라고 간단하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AI가 조금 엉뚱하지 않게 우리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답을 할 수 있게 제약을 만들어 둡니다. 그러면 보안 정책 담당자는 검토안을 활용해서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그 뒤에 보안 통제 후속 절차들을 이행할 수 있게 됩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공유 드렸는데요. 저희는 앞으로 더 많은 반복 업무를 기술에게 맡기기 위한 고민과 구현에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담당자는 우리의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고 또 회사의 보안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판단의 영역에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앞선 사례들처럼 AI를 조금씩 업무에 활용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속도가 아니라 집중의 전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반복적인 일들이 자동화되어서 줄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금 더 역량 성장에 집중하고 비즈니스 속도에 맞게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어떤 산출물에 대한 퀄리티를 좀 표준화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과적으로 혁신과 가치를 만들고 어떤 통제를 위한 어떤 규제를 위한 일이 아니라 회사의 실질적인 보안 리스크를 판단하고 정책적인 판단을 하는 역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질문 중에도 또 있으셨는데요. 금융권에서는 망분리 규제가 있기 때문에 AI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제약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금융 규제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좋은 것을 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요. 규제 안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활용 가능한 것은 상용 AI나 LMM을 이용해서 인터넷이 가능한 인터넷망이나 연구개발망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망에서는 혁신금융 규제나 아니면 구축형 온프레미스의 AI LMM 또는 자동화 도구를 구축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법이 무엇이든 간에 충분히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대한 시스템이 아니라 작은 자동화부터 시작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디까지 규제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혁신을 시작할 수 있느냐가 필요합니다. 저 너무 빨리 왔는데요. 괜찮으시겠죠? 네, 마무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 사실 대단한 기술이나 큰 사례가 아니고 완성도가 높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되게 단순한 자동화들인데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단순함이 반복을 줄이고 판단의 여유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고민은 앞으로 여전히 같을 텐데요. 업무는 많아지고 규제는 강화되고 리소스는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작은 자동화의 시작입니다. 반복은 기술에게 맡기고
우리는 판단에 집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